나폴리에서 아말피로 향한 새로운 여정은 마치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길을 따라가는 듯한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폴리 센트럴역을 출발한 열차는 30분 만에 살레르노 역에 도착했습니다. 살레르노 역을 나서면 작고 아담한 역광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아말피로 가는 페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아말피행 버스는 이곳 역광장에서 타는데요. 예정은 페리를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상황이 나빠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급히 일정을 변경하여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산을 등지고 푸르른 지중해의 풍경이 펼쳐지면서 나는 이 작은 모험에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살레르노에서 아말피로 향하는 1시간 20여 분의 버스 여행은 마치 자연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버스는 산과 바다 사이로 휘청이는 도로를 따라 나가면서 푸르른 지중해와 운치 있는 산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데요. 산을 향해 오르는 도로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멈출 수 있는 듯한 자유로움이 함께했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여정 같은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는 도시와 마을의 좁은 도로를 헤치면서 아말피 특유의 아름다움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래로 펼쳐진 지중해와 위로 솟아오르는 산들이 만들어내는 대조적인 풍경은 여행이 주는 설렘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마침내 목적지 아말피에 도착한 지금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 조그만 도시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아말피는 이탈리아 남서부 해안의 가파른 절벽 아래 극적인 자연 환경을 지닌 도시입니다. 인구 5,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인 아말피 해안은 매년 5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초자연적인 해안선, 불가능한 절벽에 자리 잡은 집들, 푸른 바다 위 그림처럼 떠있는 요트들,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 요리 등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말피 코스트 해안을 따라 나열된 아름답고 신비한 절벽 위의 집들은 왜 해외 관광객이 연간 500만 명 이상 찾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유명한 곳이다 보니 여행 시즌엔 숙박비가 하루에 50만 원에 육박하며 그마저도 5, 6개월 전에 예약하셔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성수 기간에 여행하시면 복잡하지 않고 숙박 비용과 체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말피는 1920년대부터 영국 상류층과 귀족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였으며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비잔틴 제국과 이집트 등과 해상 무역을 통해 지중해와 이탈리아 무역을 독점했던 강력한 해양 공화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아말피 법전은 중세시대 해상법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과거 아말피는 피사, 베네치아와 더불어서 4대 해안 도시 중 하나였으며 당시 조선소는 지금 해양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말피의 라벨로에서는 해마다 음악축제가 열리는데 1880년 바그너는 최후의 오페라인 파르지파를 이곳에서 4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서 있는 특색 있는 건물들은 도시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아말피는 저녁이 다가올수록 도시를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일몰은 마치 하가의 그림처럼 노을이 물들어가는 풍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과 함께 도시가 조용히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아말피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푸른 바다가 유쾌하게 물결치는 모습이 여행객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파도 소리는 고요하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을 전하며 작은 어촌의 정취가 조용하게 퍼져나갑니다. 아말피의 상점들은 도시 자체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특별한 제품들로 가득 찬데요. 도시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상점들은 특색 있는 소품부터 현지 예술가의 작품까지 다양한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레몬 과일이 특산물로 유명한 아말피에서는 각종 레몬 제품이 풍부합니다. 신선한 레몬의 향을 담은 향수나 소금, 디저트 등이 많았는데 이런 특별한 아이템들은 여행의 기억을 담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매력적인 카페와 상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가게를 들어가면
화려한 터키식 자수로 장식된 가방이나 예쁜 도자기로 만든 그릇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수공예품들은 아말피의 예술적인 면모를 증명하면서도 그 특유의 분위기를 내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말피의 패션 상점들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중해의 감성을 담은 스타일리시한 어류와 액세서리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의特색을 살린 현지 디자이너의 작품들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1180년이) 시작되어 100년 후에 완성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탑은 큰 타워 주위에 4개의 작은 타워가 모여 있으며 모두 밝은 색상의 마졸리카 타일로 장식되어 아랍 노르만 스타일의 인터레이스 고딕 아치를 형성합니다. 성당 정면은 19세기 후반에 줄무늬 대리석과 돌로 재건축되었으며 모자이크로 장식된 높은 페디먼트와 화려하게 장식된 섬세한 아랍 무어식 창문이 있는 깊은 현관이 있습니다. 성당까지는 62개의 넓고 가파른 계단이 문까지 이어집니다. 1066년 이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주조되고 시리아의 시므온이 서명한 대성당의 청동문은 이탈리아에서 로마 시대 이후 제작된 최초의 것입니다. 아말피 대성당은 중세시대의 건축물로서 예술과 종교, 역사적인 면에서 아말피 지역의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 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에 시작된 이 건물은 9세기 이전 사원 폐허 위에 지어졌으며 아랍, 노르만,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요소를 덧입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19세기 노르만, 아랍, 비잔틴 외관을 덧입히는 등 여러 차례 추가되고 새롭게 장식되었습니다. 아말피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축되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의 중세 건축에서 두드러진 양식 중 하나입니다. 이 대성당은 아말피 공화국의 수호 성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세 건축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1702년) 제작된 금빛 케이슨 천장에는 안드레아 델라스타가 그린 4개의 큰 그림인 성 안드레아의 채찍질, 만나의 기적,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 달린 성자를 묘사합니다. 중앙 본당에 있는 높은 제단은 카푸아의 베드로의 습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단 위에는 이탈리아 화가 안드레아 델라스타의 성 안드레아의 순교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다양하며 본당은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대성당은 완벽한 비례와 고요한 아치, 그리고 장식적인 로마네스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당과 20개의 기둥으로 나누어진 2개의 통로로 후기 바로크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예배당에는 13세기 목조 십자가상이 걸려 있습니다. 진주로 만든 또 다른 십자가는 성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성당 뒷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 본당에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성 안드레아의 유해를 대성당으로 가져온 피에트로 카푸아노 추기경을 위해서 1203년에 지어졌습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수많은 기독교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 안드레아의 유해를 모셔놓은 성소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성 안드레아의 유해는 1206년 피터 추기경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아말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성당 지하에는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으며
실제 뼈조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대성당에 있는 성 안드레아의 동상은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미켈란젤로 나케리노가 조각한 것입니다. 성당 내부의 장식물과 예술 작품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향연으로 그 아름다움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열려진 창 커튼 사이로 바람에 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아침 식사 후 포지타노 여행을 위해서 페리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말피에서 포지타노까지는 25분 정도 지중해 위를 달려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마음은 이미 지중해 파도 위를 헤쳐나갑니다. 포지타노의 선상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풍경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주며 휴양지로서의 멋진 면모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여정입니다. 페리 여행은 푸른 지중해를 향한 모험이자 포지타노의 멋진 해안 전망과 절벽에 자리한 하얀 집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이 나를 한없이 미소 짓게 만듭니다. 페리 여행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푸른 바다와 하얀 마을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여행의 시간입니다. 휴양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지중해의 신비로움을 느껴봅니다. 푸른 바다와 해안 절벽길을 따라 파스텔톤의 집들이 옹기종기 조화롭게 모여있는 이곳 포지타노는 인구 4,000명의 이탈리아의 대표 휴양지입니다.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위에 선정되기도 한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의 절벽 마을이며 자갈 해변과 부티크와 카페가 늘어선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로 잘 알려진 휴양지입니다. 포지타노 항구에 페리가 접안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이 흐릅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나의 여행은 마치 푸른 꿈속으로 빠져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포지타노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로 매우 온화합니다. 겨울은 매우 따뜻하여 최저 기온이 6도씨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반면 여름은 길고 화창하지만 바닷바람으로 상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포지타노 해안에 수많은 호화로운 빌라를 지었는데 그 유적은 델라순타 교회 근처에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은 9세기 베네딕토의 수도원 주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피아지에 그란데는 포지타노 해안가의 심장부입니다. 길이가 300m에 달하는 이 해변은 아말피 해안에서 가장 큰 해변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예술가, 배우, 유명 인사들이 모여드는 해변 중 하나입니다. 포지타노는 온화한 기온과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기원전 100년 로마 제국 시대부터 로마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지타노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해왔는데요. 1268년 피사에게 약탈당한 후 포지타노는 방어력을 강화하여 가파르고 좁은 길, 거대한 요새 성벽, 일련의 매우 중요한 감시탑을 갖춘 강력한 이웃인 아말피와 유사해졌습니다. 1343년에 마을은 끔찍한 쓰나미로 파괴되었고 15세기에는 오스만 해적들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사라센의 침입을 피해 도망쳐 나온 파에스툼 주민들이 도착한 이후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포지타노의 골목길을 거닐며 감각적인 부티크와 공예품 가게를 찾아다니는 것은 마치 예술 작품을 찾아 헤매는 듯한 즐거움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핸드메이드 가방과 골동품 장식품으로 가득 찬 가게들은 쇼핑을 통해 이 지역의 정치를 완벽하게 전해줍니다. 포지타노의 골목길에는 신비로운 향기가 흐르며 작은 공방들에서 만들어진 고급 가죽 제품이나 향초, 그리고 지역 특산품이 진열된 가게들이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각종 향기로운 기념품과 수제품은 이 도시만의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국제적인 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관광 산업의 성장 덕분입니다. 해변과 가파른 절벽, 유적지 이외에도 포지타노 곳곳에서는 옷가게와 레스토랑이 절비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포지타노를 떠날 시간입니다. 이 작은 해안 마을은 나에게 휴양과 아름다움, 그리고 새로운 기억들을 선물해 주었고, 이제는 그 작은 골목과 해안선을 떠나야 합니다. 이틀의 시간 동안 아말피와 포지타노의 여행 경험들은 특별한 추억으로 내게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끝나면 항상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따르지만 다른 한편으론 또 다른 세상의 여행을 기대하게 합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 남긴 채 다음 여행지 피사로 향합니다.